어느 가을 오후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밖을 바라봅니다. 나뭇잎이 천천히 떨어지고 바람은 조용히 불어옵니다.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는 날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왠지 모를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나는 이제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날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당신에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자입니다. 20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가 남긴 지혜는 지금도 우리 마음을 가볍게 해줍니다. 장자는 큰 학자도 높은 벼슬을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자유롭게 살았고 세상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명예를 쫓을 때 그는 자연을 벗삼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불을 쌓을 때 그는 마음의 평화를 쌓았습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진짜 자유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오늘 이 시간 장자의 지혜를 통해 우리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보려 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장자가 어느 날 낮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나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니며 바람을 타고 자유롭게 날았습니다. 그 순간 장자는 자신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저 나비로서의 삶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꿈에서 나비가 된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꿈에서 나로 변한 것인가? 이 이야기가 유명한 호전몽입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깊습니다. 우리는 평생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나 딸로, 누군가의 부모로, 직장에서는 어떤 역할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들이 정말 나 자체일까요? 은퇴하고 나니 직함이 사라진 내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독립하고 나니 엄마나 아빠라는 역할만으로는 하루를 채우기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누구인가?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할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것은 꿈속의 나비처럼 한때의 모습일 뿐이라고. 진짜 나는 그보다 더 자유로운 존재라고.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보면 위로가 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든 이루지 못했든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하든 하지 않든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장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서 벗어나라고. 그 기준은 꿈처럼 변하는 것이라고.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나 자신이라고. 어느 70대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회사를 다녔고 부장으로 은퇴했습니다. 명함이 사라지자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직함은 한때 내가 입었던 옷 같은 것이었다는 걸. 그 옷을 벗었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지금은 아침에 공원을 산책하고 좋아하는 책을 읽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 것 같다고. 장자의 호전몽은 이런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다. 나비가 되었다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여러 모습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나가 있습니다. 그 나를 발견하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역할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인생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나의 하루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장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다른 무엇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당신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장자의 또 다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쪽 바다에 곤이라는 물고기가 살았습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몇천 리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물고기가 변해서 새가 되었는데 그 이름을 붕이라고 했습니다. 붕의 등도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붕이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면 날개가 하늘을 가릴 정도였습니다. 바다가 움직일 때 붕은 남쪽 바다로 날아갑니다. 그 날개짓 한 번에 9만 리를 올라갑니다. 한편 매미와 작은 새가 이것을 보고 웃으며 말합니다. 우리는 힘껏 날아올라봤자 나뭇가지에 닿을까 말까인데 저 새는 대체 어디로 가려는 걸까? 저렇게 높이 날 필요가 뭐 있나?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처음에는 붕처럼 커다란 꿈을 가지라는 이야기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자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조금 다릅니다. 매미와 작은 새가 붕을 비웃었지만 사실 그들도 자기 나름대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나뭇가지에서 나뭇가지로 날아다니는 것이 그들에게는 충분히 행복한 삶입니다. 붕은 9만 리를 날고 작은 새는 나뭇가지 사이를 날아다닙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자유로울까요? 장자는 말합니다. 둘 다 자유롭다고. 중요한 것은 높이나 거리가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것이 소유의 핵심입니다. 소유란 아무런 얽매임 없이 자유롭게 논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가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과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았을까? 남들의 기준에 맞추느라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은 놓친 건 아닐까?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속도로 가면 된다고.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붕은 붕대로, 작은 새는 작은 새대로 각자의 방식으로 자유롭다고. 어느 60대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꿈은 늘 뒤로 미뤄두었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하고 생각했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환갑이 지나고 나서야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것을 시작해도 될까? 하지만 용기를 내어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 좋아했지만 평생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붓을 들고 색을 칠하는 그 순간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가 뭔지 알겠다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니 모든 게 즐겁다고. 이것이 바로 소유입니다.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힘을 빼야 멀리 갑니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천천히 가도 충분합니다. 장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날개로 날면 됩니다. 9만 리를 날 필요도 없고 나뭇가지에만 머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편안하게 날 수 있는 높이가 가장 좋은 높이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면 하루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자신에게 맞는 삶을 살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장자는 무의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무의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장자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목수가 나무를 깎아 악기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 감탄했습니다. 마치 귀신이 만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후가 그 목수를 불러 물었습니다. 어떤 비법이 있느냐? 목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기술이 없습니다. 다만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비웁니다. 사흘 동안 보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닷새 동안 칭찬이나 비난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래 동안 제 몸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지면 숲으로 갑니다. 나무를 보면 그 안에서 악기 받침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비로소 손을 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칩니다.
이렇게 하니 제 본성과 나무의 본성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의 솜씨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진짜 좋은 일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써왔습니다.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억지로 이루어진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어느 7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생활 내내 서로에게 완벽하려고 애썼습니다.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서로가 힘들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컸고 노력이 많으면 피곤함도 많았습니다. 환갑이 지나고 나서 두 사람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관계가 편안해졌습니다. 작은 다툼도 줄어들었고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이 많아졌습니다. 억지로 좋은 부부가 되려 하지 않으니 오히려 더 좋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의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장자는 물처럼 살라고 말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높은 곳을 향해 억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구멍을 만나면 채웁니다. 아무런 형태가 없지만 어떤 형태든 될 수 있습니다. 부드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위도 뚫습니다. 우리도 물처럼 살 수 있습니다. 억지로 무언가가 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됩니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힘을 빼고 편안하게 살아도 됩니다. 마음을 내려놓으면 삶은 저절로 흘러갑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않으면 삶이 훨씬 편해집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장자의 사상 중 가장 독특한 것이 재물론입니다. 재물론이란 모든 것을 같게 본다는 뜻입니다. 크고 작은 것, 좋고 나쁜 것,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같다는 것입니다. 처음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어떻게 성공과 실패가 같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쁨과 슬픔이 같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장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숭이에게 아침에 밤 3개, 저녁에 4개를 주겠다고 하니 화를 냈다. 그래서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겠다고 하니 기뻐했다. 실제로는 똑같이 7개인데 원숭이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우리도 원숭이와 비슷합니다.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우리 마음이 다르게 만듭니다. 누군가에게는 큰 성공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작은 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큰 실패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별일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어느 60대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지만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 실패 덕분에 오히려 가족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돈을 잃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쁘게 살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의 따스함, 가족과 나누는 대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그분은 말합니다. 실패가 성공보다 나쁘지 않았다고. 오히려 실패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이것이 재물론의 지혜입니다. 좋고 나쁨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 농부는 기뻐하고 나들이객은 속상해합니다. 같은 비인데 누구에게는 좋은 일이고 누구에게는 나쁜 일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마세요.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그것들은 구름처럼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겪은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좋았던 일도 힘들었던 일도 모두 우리를 만든 조각들입니다. 그 중에 쓸모없는 조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패했던 경험이 지혜가 되었고 아팠던 순간이 연민을 배우게 했습니다. 힘들었던 시절이 지금의 평온함을 더 소중하게 느끼게 합니다. 모든 것은 같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그저 삶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성공과 실패에 집착하지 않으면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편안해집니다. 장자는 심재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심재란 마음을 비운다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쌓인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많은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후회, 원망, 기대, 집착, 과거의 상처, 미래의 걱정. 이런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세요.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으세요. 귀는 소리에 머물고 마음은 생각에 머뭅니다. 하지만 귀는 텅 비어 있어서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돈은 텅 빈 곳에 모입니다. 이 텅 빔이 바로 심재입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진짜 중요한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내려놓으면 더 깊이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70대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남편과의 갈등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매일 속상하고 화가 나고 서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남편을 이해하려고 한 적이 있었던가?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본 적이 있었던가? 그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래야 한다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남편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변한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비우니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남편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 표현이 서툴렀을 뿐 마음은 있었다는 것. 그분은 말합니다. 마음을 비우니 세상이 달라 보였다고. 비워야 채워진다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라고. 우리 마음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 잊히지 않는 후회, 이루지 못한 꿈. 이런 것들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행복이 찾아와도 느끼지 못합니다. 평화가 곁에 있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비워야 한다고. 내려놓아야 한다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지금이 무거워집니다. 미래를 걱정하면 지금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내려놓으면 됩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조금씩 비워나가면 됩니다. 후회하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기대하는 마음도 조금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비워나가면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고요함이 자리 잡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텅 빈 것이 가장 풍요롭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이 줄어듭니다. 걱정을 내려놓으면 지금이 편안해집니다. 장자의 책에는 유명한 백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해군이라는 군주 앞에서 백정이 소를 잡았습니다. 손을 대는 곳마다, 어깨를 기대는 곳마다, 발로 밟는 곳마다, 무릎을 떼는 곳마다 칼이 들어가며 소리가 났습니다. 칼을 놀리는 것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문해군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어찌 이렇게 훌륭한 솜씨를 가지게 되었는가?
백정이 칼을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도입니다. 기술보다 앞선 것입니다. 처음 소를 잡을 때는 소만 보였습니다. 3년이 지나니 소 전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마음으로 대할 뿐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각기관은 멈추고 정신이 움직입니다. 자연의 결을 따라 칼을 놀립니다. 큰 틈으로 칼을 넣고 빈 곳으로 칼을 움직입니다. 자연스러운 구조를 따르기 때문에 힘줄이나 뼈에 부딪히는 일이 없습니다. 좋은 백정은 1년에 한 번 칼을 바꿉니다. 고기를 자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백정은 한 달에 한 번 칼을 바꿉니다. 뼈를 자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칼을 19년 동안 써서 수천 마리를 잡았지만 칼날이 방금 숫돌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뼈와 뼈 사이에는 틈이 있고 칼날은 두께가 없습니다. 두께가 없는 곳으로 틈이 있는 곳에 들어가니 칼을 놀릴 공간이 넉넉합니다. 그래서 19년이 지났어도 칼날이 새 것 같은 것입니다. 문해군이 말했습니다. 훌륭하다. 백정의 말을 듣고 생명을 기르는 법을 배웠다. 이 이야기는 양생주, 즉 생명을 기르는 법을 담고 있습니다. 백정은 억지로 힘을 쓰지 않습니다. 자연의 흐름을 따라 칼을 놀립니다. 그래서 칼도 상하지 않고 자신도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힘을 쓰면 금방 지칩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면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살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어느 80대 남성분이 계십니다. 나이에 비해 정정하고 건강합니다. 사람들이 비결을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그저 무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들이 밤샘 일을 할 때 자신은 정해진 시간에 잤습니다. 남들이 과식할 때 자신은 적당히 먹었습니다. 남들이 무리한 운동을 할 때 자신은 산책만 했습니다. 큰 성공을 하지는 못했지만 건강하게 늙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으니 실망도 적었고 스트레스도 적었습니다. 그게 장수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자가 말하는 양생주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것, 자연스럽게 사는 것,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 우리는 평생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무리하면서까지 일했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참고 마음이 아파도 견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몸의 신호를 듣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도 됩니다. 피곤하면 쉬고 슬프면 울어도 됩니다.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생명을 기르는 법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잘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명예를 위해 생명을 해치지 마세요. 이익을 위해 건강을 잃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의 소리를 들어봅니다. 어디가 불편한가요? 어디가 긴장되어 있나요? 천천히 숨을 쉬며 그 긴장을 풀어줍니다. 무리하지 않으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살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흐름을 따르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장자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자가 장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쓸모가 없으오. 장자가 대답했습니다. 쓸모없음의 쓸모를 알아야 비로소 쓸모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땅은 넓고 넓지만 사람이 쓰는 것은 발 딛는 곳뿐입니다. 그렇다면 발 딛는 곳만 남기고 나머지를 황천까지 파내면 그 땅을 쓸 수 있겠습니까? 해자가 말했습니다. 쓸 수 없겠지요. 장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쓸모없는 것의 쓸모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산속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목수들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나무가 너무 구부러지고 울퉁불퉁해서 쓸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쓸모없음 덕분에 그 나무는 베어지지 않고 오래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쉬어가는 그늘이 되었고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쓸모없어 보여도 그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오히려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진짜 큰 쓸모가 있을 수 있다고. 우리 시니어들도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닐까?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없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쓸모의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생산적이어야만, 뭔가를 만들어내야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어느 60대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한동안 무기력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 쓸모도 없다는 생각에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찾아왔습니다.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데 부모에게는 말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에게 그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손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특별한 조언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손자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이야기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생산적이지 않아도 쓸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왔습니다. 생산하고 성취하고 이루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당신이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햇살을 느끼는 것.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공원을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쓸모없는 것이 크게 쓸모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얽매이지 마세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히 소중합니다. 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면 삶이 자유로워집니다. 생산성으로 가치를 따지지 않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면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물이 고요하면 눈썹과 수염까지 비춥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성인의 마음도 비춥니다. 물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제대로 비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물이 고요하면 모든 것을 선명하게 비춥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평생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고 이것저것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마음이 한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바쁘게 움직이던 몸이 느려지고 복잡하던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이제는 고요함을 느낄 시간이 생겼습니다. 어느 70대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보이면 안 된다. 끊임없이 자신을 검열하며 살았습니다. 마음이 늘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제는 내가 편한 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그때부터 마음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명상을 합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그저 조용히 앉아 숨을 쉽니다. 복잡한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냅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고요해지니 보이는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지나쳤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밖의 나무, 하늘의 구름, 새들의 소리.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니 세상이 더 선명해졌다고. 장자가 말하는 고요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말합니다. 생각이 떠올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듯, 구름이 지나가듯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 머물라고.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마음을 고요히 하면 지금이 보인다고.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지면 단순한 진실이 보입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어집니다. 화려한 것이 필요 없어집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차 한 잔, 가족과 나누는 짧은 대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화를 덜 냅니다.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내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요함은 도의 근본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천지와 하나가 됩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고요한 마음을 가지면 삶이 편안해집니다.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행복이 가까워집니다. 장자는 자연을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자연은 억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떨어집니다. 서두르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장자는 우리도 자연처럼 살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무언가가 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라고. 계절이 바뀌듯 우리 인생도 변합니다. 봄 같은 시절이 있었고 여름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을 혹은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무는 가을에 잎을 떨어뜨리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잎을 떨어뜨려야 겨울을 견딜 수 있고 다시 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무언가를 내려놓게 됩니다. 젊음을, 건강을, 역할을, 때로는 사람을. 그것이 슬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더 가벼워집니다. 꼭 붙잡고 있어야 할 것들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어느 80대 부부가 계십니다. 평생 함께 살았지만 지난해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견딜 수 없이 슬펐습니다. 반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지금은 매일 남편이 좋아하던 공원을 산책합니다. 남편과 함께 걸었던 그 길을 혼자 걷습니다. 슬프지만 평온합니다. 남편이 떠났지만 함께한 추억은 여전히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자연의 순리를 받아들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고. 슬픔은 여전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감사함을 느낀다고.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마세요. 봄이 오면 기뻐하고 겨울이 오면 받아들이세요.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붙잡으려 하면 고통스럽지만 흘려보내면 편안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떠나갑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봄의 꽃이 아름다운 것처럼 가을의 낙엽도 아름답습니다. 아침의 해돋이가 경이로운 것처럼 저녁의 노을도 경이롭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습니다. 젊음의 열정도 노년의 고요함도 모두 아름답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조급해하지 말라고. 억지로 하지 말라고. 흐르는 대로 살라고. 아침에 창문을 열고 밖을 봅니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새들이 노래합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해가 조용히 떠오릅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아도 삶은 흘러갑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살면 됩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자연과 하나가 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삶과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요. 자연의 리듬을 따르면 삶이 편안해집니다. 계절의 변화를 받아들이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장자는 작은 것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큰 것을 추구할 때 그는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장자가 낡은 옷을 입고 신도해진 채로 위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위왕이 물었습니다. 선생은 어찌 그리 궁핍해 보이십니까? 장자가 대답했습니다. 가난한 것이지 궁핍한 것은 아닙니다. 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궁핍한 것입니다. 옷이 해지고 신이 다른 것은 가난한 것이지 궁핍한 것이 아닙니다. 장자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마음은 풍요로웠습니다. 큰 집이 없어도 많은 재산이 없어도 그는 행복했습니다.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알아갑니다. 젊었을 때는 큰 것만 보였습니다. 큰 성공, 큰 집, 큰 명예.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침의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편안한 잠자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어느 70대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큰 사업을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항상 바쁘고 불안했습니다. 더 크게, 더 많이를 추구하느라 지금을 즐기지 못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작은 아파트에 살지만 마음은 더 편안합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하루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길에서 만나는 이웃과 나누는 짧은 인사가 따뜻합니다. 저녁에 아내와 함께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다고. 큰 것만 쫓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다고. 지금은 작은 것에서 큰 행복을 느낀다고.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행복은 작은 것에서 옵니다. 화려한 것보다 소박한 것이 더 오래 갑니다. 많이 가진 것보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이 더 부유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작은 행복들이 가득합니다. 손자가 보내는 문자 메시지, 오랜 친구와의 전화 통화, 창밖으로 보이는 계절의 변화,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 맛있는 식사 한 끼, 이런 것들이 모두 행복입니다. 크지 않지만 진짜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소중합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만족할 줄 알면 가난해도 부유하고 만족할 줄 모르면 부유해도 가난하다고.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면 모든 것이 풍요로워집니다. 없는 것을 아쉬워하면 아무리 가져도 부족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건강하게 숨 쉬고 있다는 것, 따뜻한 집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부유합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큰 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에 만족하면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매일이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소박한 것에 만족하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면 행복이 가까워집니다. 장자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각자기가 여우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이가 많은데도 어린아이처럼 안색이 좋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여우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돌을 들었습니다. 남각자기가 말했습니다. 돌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여우구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불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인의 재질은 있지만 성인의 돈은 없습니다. 나는 성인의 돈은 있지만 성인의 재질은 없습니다. 내가 그를 가르치면 진짜 성인이 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해주었고 사흘 후에 그는 세상 밖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 밖을 본 후 나는 계속 가르쳤고 1회 후에 그는 모든 사물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사물을 잊은 후 나는 계속 가르쳤고 90회 후에 그는 삶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삶을 잊은 후에 비로소 아침 햇살처럼 밝아졌고 밝아진 후에 홀로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을 잊고 사물을 잊고 삶까지 잊는다는 것. 이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쌓아왔습니다. 지식, 경험, 재산,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과거의 성공이 현재의 부담이 되고 쌓아온 것들이 새로운 것을 가로막습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때로는 비워야 한다고. 내려놓아야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고. 어느 65세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교사로 일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교사였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교사가 아닌 나는 누구인가? 처음에는 교사였던 자신을 놓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남을 가르치려 했고 조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더 이상 교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서운하고 슬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바꿨습니다. 교사였던 나를 내려놓으면 어떨까? 이제는 그냥 나로 살면 어떨까?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치려 하지 않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알던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새로운 취미도 생겼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교사였던 자신을 내려놓으니 더 풍요로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비우니까 채워졌다고. 놓으니까 더 많이 얻었다고. 이것이 장자가 말하는 비움입니다. 과거의 나를 내려놓는 것, 집착하던 것을 놓아주는 것, 꼭 붙잡고 있던 것을 풀어주는 것. 그렇게 비우면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컵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담을 수 없습니다. 비워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오래된 원망, 이루지 못한 꿈. 이런 것들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비워볼 시간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원망하던 사람을 용서합니다. 후회하던 일을 받아들입니다. 집착하던 것을 놓아줍니다. 그렇게 비워나가면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새로운 기쁨이 들어옵니다. 비움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비운 자리에 진짜 소중한 것이 채워집니다. 놓아준 만큼 자유로워집니다. 내려놓은 만큼 가벼워집니다. 과거를 내려놓으면 현재가 가벼워집니다. 집착을 놓아주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기대를 비우면 실망이 줄어듭니다. 장자는 항상 지금을 말합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이 순간.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있는 것은 지금뿐입니다.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듣고 있는 지금. 이것만이 진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을 놓칩니다. 과거를 생각하느라,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을 잊어버립니다. 어느 60대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미래를 위해 살았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여행을 가야지. 은퇴하면 취미를 즐겨야지. 손자가 크면 함께 시간을 보내야지. 항상 나중에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에는 생각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몸은 예전만 못했고 에너지도 줄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중에를 기다리느라 지금을 놓쳤다는 것을. 이제는 다르게 삽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지금 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만납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지금 말합니다. 나중에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분은 말합니다. 지금을 사니까 후회가 없다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니까 삶이 풍요롭다고.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마세요.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느끼고 있나요? 의자에 앉아 있는 몸의 감각, 들려오는 소리들, 들어오고 나가는 숨. 이 모든 것이 지금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의 불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명확해집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지금에 집중합니다. 커튼을 열고 햇살을 느낍니다. 세수를 하며 물의 차가움을 느낍니다. 커피를 마시며 그 향과 맛을 느낍니다. 이 모든 순간이 선물입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들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 인생 전체가 충실해집니다. 매 순간을 살아내면 후회가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손자와 함께 있을 때 지금에 집중합니다. 핸드폰을 보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손자만 봅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낍니다. 친구와 차를 마실 때 지금에 집중합니다. 다른 걱정을 내려놓고 그저 친구와의 시간을 즐깁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따뜻한지 느낍니다. 혼자 산책할 때 지금에 집중합니다. 바람의 느낌, 나무의 모습, 새들의 소리. 그 순간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느낍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흘려보내고 미래는 맡겨두세요. 지금 이 순간만 붙잡으세요. 그것이 진짜 삶입니다. 지금에 집중하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현재를 살아가면 후회가 줄어듭니다. 이 순간에 감사하면 행복이 가까워집니다. 장자의 지혜를 함께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호전몽을 통해 우리는 역할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배웠습니다. 소요율을 통해 자신의 속도로 살아가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무의를 통해 억지로 하지 않는 편안함을 배웠습니다. 재물론을 통해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심재를 통해 마음을 비우는 평화를 배웠습니다. 양생주를 통해 무리하지 않는 삶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하나 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지금을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장자의 지혜는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편안하게 사세요. 자연스럽게 사세요.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사세요. 우리는 평생 무언가가 되려고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우리 자신으로 살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이제는 조금 힘을 빼고 살아도 됩니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당신답게 살면 됩니다.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아도 인생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나의 하루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편안해집니다. 장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다른 무엇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지금에 집중하고 자신에게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고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가도 됩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장자의 지혜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